전쟁이나 질병이나 기아의 이런 문제들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질병과 전쟁, 기아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는 군인들보다도 백성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많이. 그리고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기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또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는 뭐 그러한 것이 잘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전쟁과 질병과 기아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 한국이 처한 위치가 전쟁의 문제는 아직 남북 간에 이러한 대립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현재 뭐 근 40 이상 끌고 있는 의료 대란의 이 문제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000명 숫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잘 풀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증원 숫자를. 참 안타까운 거예요. 대통령 옆에 이러한 의료 정책에 대한 참모들이 제대로 조언을 하고 가감하게 정책을 펼쳐놔야 됩니다. 한 4가지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우선 하나하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 의료 문제는 특수 의료와 필수 의료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 공공 의료. 특수 의료는 군경, 군인, 경찰, 소방관 이쪽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필수 의료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뭐 소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뭐 이비인후과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 의료 분야에 들어갔으면은 의사들이 잘 배치가 되지 않는 곳, 의사들이 없는 곳, 옛날 뭐 한 60년대 시즌으로 말하면 한지의를 만들듯이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군의학교에서 의무장교 단기 훈련을 받고 뭐 공중보건의로 투입된 그런 경우가 되죠. 과거 예를 들면은 한지를 오래 하다 보면은 또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로서 또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한지의가 그 지역에 한해 가지고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우리 60년대 중반까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 의료 숫자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정책을 개발해 내면서 뭐 전공이라든지 또 이런 의학협회하고 대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용하게 이 분야를 참모들이 좀 잘 건의가 해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국군 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특수의료, 우리 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하여, 또 소방관을 위하여, 경찰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특수의료 분야를 위하여 이제는 국군 의무사관학교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거기 한 200명 정도. 물론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어떻게 뭐 인턴이나 레전드 과정을 겪어나가느냐, 그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국군 통합병원도 있고 우리 국군의 그 병원의 어떤 그레이드가 상당히 높잖아요. 또 특수 의료니까. 뭐 예를 들어가 저희 할아버지도 경성의전을 졸업하셔가지고 이 한국 의사 중에 뭐 12번째 안에는 들어가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저희 부친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 뭐 조카나 사촌들이 다 병원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러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참모들이 정책을 개발해가 대통령에 건하고 이것을 전쟁과 질병과 기아의 문제로부터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국군 의무사관학교 정도를 하나 세워서
인턴 레전트 과정은 또 통합병원 이런 거 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국에 우리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웨스트 포인트나 뭐 독일이나 이런 사관학교 나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가 나간다면은 일단은 숫자의 문제에 구애를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국군 의무 사관학교에 생도들 한 200명 육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지금 국현 선거 기간 중이지만은 국현 숫자가 254명 아닙니까? 지역구는 비례는 46명, 그래서 300명인데 이 254명의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뭐 너무 세분해도 안 되니까 한 200개 정도, 200여 지역을 공공의료 지역으로 한번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가에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 6년간이나 4년간의 의료 교육을 또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이든지 어떤 그 교육 제도에 맞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무 장학생들 한 20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처한 하나의 전공의들이 인턴이나 레전드 받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요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저희 친구들이라 이래 보면 참 인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을 하는 집안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막 부탁해가 인턴 같은데 이런 데도 한번 힘을 써준 적이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면 이 병원에서 이 전공의들이 받는 훈련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안에 군대와 마찬가지라 그래요. 요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한 200명 정도를 공공의료를 위한 이런 장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해외에 의료관계대학에 또 이렇게 보내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뭐 20조 몇 조 이렇게 의료 정책 개혁을 위해서도 이 국가에 세금을 투자하고자 하는데 200명 정도, 한 해 200명 정도를 양성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나은 또 이러한 의료 기술이 있는 나라로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한 해 특수 의료 쪽에 한 200명, 그리고 정말로 이 공공의료 쪽에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의료 기술을 배우고 올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200명, 이러면 400명 정도 숫자는 충분히 국가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더 보면은 또 현재 한국에 와서 의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래서 제가 볼 때 한 800명 정도는 얼마든지 이러한 전공의들하고 대립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의료 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 양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전쟁과 질병과 기아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나가야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밀어나가기 위해서는 옆에 참모들이 좀 더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군 의무사관학교 한 200명, 그 다음에 254개의 지역구가 있는 곳에서 한 200명 정도 국가에서 공공의료로 의사로 양성할 수 있고 아주 양질의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또 이런 장학생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게 10년, 20년 내다보는 국가 의료 개혁의 100년 대계 완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